잠시 마음의 숨을 고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면 그제야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요히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두 눈을 감고 마음으로 소리를 들어주세요. 분노 다루기, 불의 실전. 분노는 나쁜 마음이 아니라 뜨거운 에너지입니다. 문제는 에너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에너지가 말과 행동으로 튀어나가 남을 해치고 결국 나를 더 깊게 다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불교는 분노를 억지로 없애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작동을 보라고 합니다. 끓는 순간의 구조를 보면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겠다는 다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짐은 뜨거움 앞에서 자주 무릎을 꿇습니다. 다짐보다 먼저 내 마음이 끓는 순간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불의 실전입니다. 해치지 않음은 착한 말이 아니라 멈춤과 전환의 기술입니다. 분노는 보통 3단계로 커집니다. 첫째, 촉발입니다. 누군가의 말, 표정, 상황, 내 피로가 반가쇠가 됩니다. 둘째, 해석입니다. 마음이 즉시 이야기를 붙입니다. 무시했다, 공격했다, 나를 깎아내렸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확정합니다. 셋째, 정당화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내가 맞다, 저 사람이 틀렸다, 지금 바로 잡아야 한다, 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분노는 행동으로 달릴 준비를 끝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촉발은 내가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석과 정당화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지점이 수행의 자리입니다. 수행은 상황을 지배하는 능력이 아니라 반응의 습관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몸은 먼저 반응합니다. 턱이 굳고 어깨가 올라가며 배가 조이고 숨이 짧아집니다. 이때 마음은 오해합니다. 지금 당장 말해야 안전하다. 지금 당장 이겨야 편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말은 안전이 아니라 후회를 만듭니다. 그러니 분노를 다루는 첫 번째 문은 이겁니다. 지금은 결론의 시간이 아니라 진정의 시간이다. 분노를 크게 만드는 연료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확대입니다. 작은 사건을 큰 인생 문제로 키웁니다. 또 하나는 단정입니다. 한 번의 실수를 그 사람 전체로, 그 관계 전체로, 심지어 내 존재 전체로 고정합니다. 확대와 단정이 들어오면 분노는 금세 폭발 직전까지 갑니다. 불의 핵심은 확대와 단정을 늦추는 것입니다. 불의는 무엇입니까? 불의는 착한 척이 아닙니다. 불의는 내가 뜨거울 때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돌리는 훈련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분노의 이익을 봐야 합니다. 분노는 왜 자꾸 나오고 왜 자꾸 커집니까? 분노에는 즉각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힘이 생깁니다. 내가 옳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불안이 잠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대가가 큽니다. 관계가 망가지고 말이 업이 되고 마음이 거칠어져 다음 분노가 더 쉽게 올라옵니다. 그러니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분노는 나를 보호하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분노를 다루는 길은 4가지 손잡이로 잡을 수 있습니다. 몸, 호흡, 말, 행동입니다. 4가지는 서로를 돕습니다. 하나만 바뀌어도 전체가 흔들립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그 순간 가장 쉬운 손잡이를 잡으면 됩니다. 첫째, 몸을 먼저 다룹니다. 분노는 머리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몸이 불을 키웁니다. 몸이 긴장하면 마음은 공격 모드로 갑니다. 아주 짧게라도 몸의 신호를 풀어야 합니다. 손바닥을 펴고
이마를 느슨하게 하고 어깨를 아래로 내립니다. 특히 혀의 힘을 빼십시오. 혀가 굳으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몸을 풀면 말이 풀립니다. 둘째, 호흡을 다룹니다. 호흡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수행처입니다. 길게 들이마시려 애쓰지 마십시오.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하십시오. 내쉬는 숨이 길어지면 신경계의 속도가 내려갑니다. 속도가 내려가면 마음의 판결도 늦어집니다. 판결이 늦어지면 선택이 생깁니다. 셋째, 말의 온도를 낮춥니다. 분노는 내용이 아니라 온도입니다. 같은 말도 온도가 높으면 칼이 됩니다. 불의 실전은 말의 온도를 낮추는 훈련입니다. 지금 말이 사실인가? 지금 말이 필요한가? 지금 말이 부드러운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면 침묵이 더 바른 말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해침을 멈추는 용기입니다. 넷째, 행동을 바꿉니다. 분노는 멈춘 자리에서 커집니다. 그러니 작은 행동으로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물 한 모금,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기, 손 씻기 같은 작은 행동이 좋습니다. 행동은 마음을 현재로 돌립니다. 현재로 돌아오면 분노는 전부가 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은 분노가 올라오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진실은 대개 무기가 됩니다. 진실을 말하더라도 시간과 온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싸우지 말고 오늘은 정리만 하십시오. 싸움은 관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은 오히려 늦춘 말과 낮춘 온도에서 나옵니다. 분노를 다루는데 가장 어려운 지점은 정의감의 얼굴입니다. 마음은 말합니다. 나는 옳다. 상대는 틀렸다. 강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옳음이 곧바로 해침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옳아도 해치지 않는 방식이 있습니다. 불해는 옳음과 관계를 함께 지키는 길입니다.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관계를 부수면 마음은 더 고립되고 더 분노합니다. 그러니 옳음보다 먼저 해치지 않음을 세우십시오. 해치지 않음이 서면 옳음도 더 맑아집니다. 분노 뒤에는 대개 다른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서운함, 두려움, 억울함, 무시당함, 피로, 외로움. 분노는 종종 덮개입니다. 덮개 아래를 보지 못하면 분노는 반복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한 번만 물으십시오. 내가 지금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분노를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정확하게 만들어 해침을 줄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는 감상이 아니라 해치지 않는 선택입니다. 먼저 나에게 자비를 적용해야 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억지로 눌러 끙끙대면 안에서 더 큰 불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 마음이 끓는다. 그래도 나는 해치지 않겠다. 이 말은 약함이 아니라 단단함입니다. 관계에서 실전이 필요합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자리는 대부분 사람 사이입니다. 불의 실전은 관계의 기술로 드러납니다. 먼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내 해석이 앞서가고 있지 않은지 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붙입니다. 내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이 한 문장이 오해를 줄입니다. 오해가 줄면 분노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는 이미 긴장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대화를 계속하면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 안전한 규칙을 하나 세우십시오. 뜨거울 때는 대화를 중단한다. 이 규칙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멈추고 시간을 두고 몸을 식히고 그 다음 다시 말하십시오.
말의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바뀝니다. 분노 뒤의 후회를 줄이는 간단한 습관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 3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3초 동안 내쉬는 숨을 길게 하고 손바닥을 펴고 내 목적을 확인합니다. 나는 지금 이기려 하는가? 아니면 서로를 살리려 하는가? 목적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업이 바뀝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업은 반복된 의도와 말과 행동이 만드는 흐름입니다. 분노로 말하고 행동하면 분노의 길이 넓어집니다. 반대로 불의의 선택을 반복하면 불의의 길이 넓어집니다. 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하루 한 번은 바뀝니다. 뜨거운 순간마다 한 번만 돌아오면 됩니다. 분노를 다룬다는 것은 분노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계속 올라옵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가 올라왔을 때의 선택입니다. 선택이 바뀌면 분노의 힘은 줄어듭니다. 불씨는 남아도 산불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성과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분노를 참으면 건강에 해롭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참음은 억압입니다. 불의는 억압이 아닙니다. 불의는 표현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감정은 인정하되 해치는 방식으로 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의 형식을 바꾸면 됩니다. 너는 왜 그래? 대신 나는 지금 서운함이 있다. 나는 지금 화가 올라온다. 나는 잠시 멈추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공격이 줄고 전달은 더 분명해집니다. 분노의 끝에는 항상 선택이 있습니다. 불을 더 키울 것인가, 불을 줄일 것인가. 불을 키우는 선택은 즉각적인 통쾌함을 주지만 오래가는 고통을 남깁니다. 불을 줄이는 선택은 즉각적인 통쾌함을 포기하지만 오래가는 평안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는 평안을 선택합니다. 평안은 약한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얻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이 끓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바로 한 번만 하십시오. 혀의 힘을 빼고 어깨를 내리고 내쉬는 숨을 길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지금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지금은 해치지 않는 쪽으로 간다. 이 한 번의 선택이 오늘의 업을 바꿉니다. 발언을 올립니다. 오늘 내가 뜨거워도 해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내가 오라도 부드럽게 하소서. 오늘 내가 흔들려도 돌아오게 하소서. 분노를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고요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자리는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운전 중 끼어드는 차, 가족의 무심한 말, 일터의 평가, 메시지에 답이 늦는 상대, 그리고 내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 분노는 외부의 사건보다 내 안의 기대가 흔들릴 때 커집니다. 기대는 대개 이렇게 생깁니다. 나를 알아줘야 한다. 내 말을 따라야 한다. 세상은 공정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 기대가 깨지는 순간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불에는 기대를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기대가 깨질 때의 반응을 다루는 수행입니다. 분노에는 두 종류가 자주 섞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분노와 안으로 향하는 분노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분노는 상대를 공격하고 싶어 합니다. 안으로 향하는 분노는 나를 벌주고 싶어 합니다. 자책이 심할 때도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또 이랬나? 왜 못하냐? 이 말은 분노입니다. 불에는 남을 해치지 않겠다는 다짐만이 아니라 나를 해치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포함합니다.
해치지 않음은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내게도 적용해야 고요가 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독을 말합니다. 탐, 진, 치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진은 뜨거운 마음이고 치는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분노가 폭발할 때 마음은 치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지금 내 말이 어떤 업을 만들지, 지금 내 행동이 어떤 관계를 무너뜨릴지, 그 결과를 가늠하지 못합니다. 분노를 다루는 것은 도덕 교육이 아니라 깨어남의 훈련입니다. 깨어남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도가 빨라졌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깨어남입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에 자주 등장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참을 수 없다. 이건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 아니면 못 고친다. 이 생각은 급함을 만들어냅니다. 급함은 말의 칼날을 세웁니다. 불의 두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급하면 반드시 늦춘다. 급할수록 한 박자를 늦추십시오. 한 박자 늦추는 사람이 결국 관계도 일도 마음도 지킵니다. 실전 장면을 하나 떠올립니다. 누군가가 내 노력의 가치를 가볍게 말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머릿속에 반박 문장이 폭발합니다. 이때 바로 말하면 말은 칼이 됩니다. 불의 실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먼저 내 안의 뜨거움만 인정합니다. 뜨거움이 올라왔다. 그 다음 상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 라는 판결을 유예합니다. 판결을 유예하면 선택이 생깁니다. 선택은 이렇게 생깁니다. 나는 지금 상처가 올라왔다. 잠시 멈추고 싶다. 그리고 다시 말하겠다. 이 선택이 해침을 줄입니다. 분노는 자주 말투로 나타납니다. 짧아지고 단정이 늘고 상대의 숨 쉴 틈을 빼앗습니다. 불해를 연습할 때는 말투를 바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정 대신 확인을 씁니다. 너는 항상 그래. 대신 지금 내가 이렇게 느낀다. 너는 틀렸어. 대신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묻겠다. 너 때문에 대신 내 마음이 지금 뜨겁다. 말의 주어를 바꾸면 관계의 공기가 바뀝니다. 공기가 바뀌면 분노의 불길이 줄어듭니다. 분노를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해치면 손해다. 이 기준은 약한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냉정한 사람의 기준입니다. 해치면 손해입니다. 내가 상처를 주면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가 깨지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또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러니 해치지 않는 것이 이익입니다. 불에는 손해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꾸 해칩니까? 그 이유는 분노의 즉시 보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순간에는 시원합니다. 내가 힘을 되찾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공허함입니다. 공허함은 다시 화를 부릅니다. 이것이 반복입니다. 업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수행은 보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분노의 보상 대신 멈춤의 보상을 키우는 일입니다. 멈추면 무엇이 좋습니까? 내 품격이 남습니다. 내 말이 나를 살립니다. 내 하루가 덜 무너집니다. 이것이 멈춤의 보상입니다. 분노의 깊은 뿌리는 기대와 통제 욕구라고 했습니다. 통제는 흔히 선한 얼굴을 씁니다. 상대가 바르게 살길 바란다. 세상이 공정하길 바란다. 내 삶이 안정되길 바란다. 이 바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집착이 되면 분노가 됩니다. 집착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반드시 지금 당장 그래야 한다. 불해는 이 반드시를 느슨하게 합니다. 가능하면 좋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나는 해치지 않겠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을 넓힙니다. 분노는 좁아진 마음에서 커집니다. 좁아지면 상대는 적이 되고 내 말은 칼이 됩니다. 불의의 핵심은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는 가장 빠른 길은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지금 이 말이 이 관계의 전부인가? 지금 이 순간이 내 가치의 전부인가? 전체를 보면 분노는 절대값을 잃습니다. 절대값을 잃으면 선택이 생깁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자주 떠오르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만만해 보일까 두렵다. 더 세게 말해야 한다. 그러나 강함은 소리 크기가 아닙니다. 강함은 방향이 분명한 것입니다. 방향이 분명하면 소리는 낮아도 됩니다. 오히려 낮은 소리가 더 무게를 가집니다. 불에는 강단을 낮은 온도로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상대가 정말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에는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바로 잡으라는 뜻입니다. 바로 잡는 말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좋습니다. 구체적일 것, 짧을 것, 목적이 선명할 것.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 가지로 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한 가지로 말하고, 다음 행동을 한 가지로 제안하십시오. 여기서 긴 설명은 대부분 변명이나 공격으로 변질됩니다. 짧고 구체적이면 해침이 줄어듭니다. 분노가 지나간 뒤 마음에는 두 번째 불이 붙습니다. 후회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이때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불의의 사후 처리도 수행입니다. 첫째, 인정합니다. 내가 뜨거웠다. 둘째, 바로 잡습니다. 필요한 사과를 짧게 합니다. 셋째, 다음 규칙을 하나 씁니다. 예를 들어 뜨거울 때는 대화를 멈추겠다. 혹은 말하기 전 3초를 두겠다. 그리고 넷째, 놓아줍니다. 놓아주지 않으면 자책이 또 분노가 됩니다. 불에는 사후에도 해치지 않는 길입니다. 사과는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길면 변명처럼 들립니다. 짧게, 분명하게 행동을 곁들입니다. 내가 뜨거운 말로 상처를 주었다. 미안하다. 다음에는 멈추고 말하겠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실천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사과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조건을 바꾸는 것입니다. 분노를 줄이려면 말하기 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노는 자주 승리를 원하지만 마음 깊은 곳은 연결을 원합니다. 이해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안전하고 싶습니다. 이 깊은 바람을 모르고 분노로만 밀어붙이면 승리해도 외롭습니다. 불에는 연결을 회복하는 수행입니다. 연결이 회복되면 분노는 줄어듭니다. 오늘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씁니다. 뜨거운 순간마다 해치지 않는 쪽으로 몸을 돌리는 사람이 결국 자기 마음도 지킨다. 이 결론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한 번만 실전으로 옮기십시오. 혀의 힘을 빼고 내쉬는 숨을 길게 하고 결론을 유예하고 한 박자를 늦추는 것.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이 길을 만듭니다. 길이 생기면 고요가 자랍니다. 불의 실전은 결국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습관은 한 번의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반복으로 바뀝니다. 오늘은 반복 가능한 최소 단위를 드립니다. 이름을 붙이면 기억이 쉽습니다. 멈춤, 낮춤, 돌이킴. 멈춤은 지금 멈추는 것입니다. 낮춤은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돌이킴은 몸과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붙으면 분노는 길을 잃습니다. 멈춤은 무엇입니까?
멈춤은 상대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반응을 멈추는 것입니다. 멈춤이 생기면 나는 자유를 얻습니다. 멈춤이 없으면 나는 분노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 멈춤은 가장 강한 수행입니다. 멈춤을 위한 가장 단순한 표식은 정지입니다. 마음속으로 정지라고 짧게 말하십시오. 그 순간 한 호흡이 들어옵니다. 한 호흡이 들어오면 선택이 들어옵니다. 낮춤은 무엇입니까? 낮춤은 오름을 낮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리와 속도와 표정의 온도를 낮추라는 뜻입니다. 온도를 낮추면 상대도 방어를 덜합니다. 방어가 덜하면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통하면 분노는 목적을 잃습니다. 분노는 대개 듣지 못함에서 커지기 때문입니다. 돌이킴은 무엇입니까? 돌이킴은 머리의 재판에서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분노는 머리에서 사건을 끝없이 재생합니다. 재생이 길어질수록 불은 커집니다. 그러니 재생을 끊어야 합니다. 끊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감각을 붙잡는 것입니다. 발바닥의 압력, 손끝의 온도, 숨이 나가는 길. 감각이 선명해지면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분노가 강한 사람은 대개 책임감도 강합니다. 책임감은 좋은 덕이지만 책임감이 집착으로 변하면 분노가 됩니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옳아야 한다. 내가 틀리면 끝이다. 이 마음은 스스로를 몰아쓰고 결국 남도 몰아씁니다. 그러니 책임감을 지혜로 돌려야 합니다. 책임을 지되 집착하지 않는다. 바로 이 균형이 불의의 토대입니다. 집에서의 분노는 더 위험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날카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화를 내고 나면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 아픔이 또 화로 바뀌면 악순환이 됩니다. 집에서는 규칙을 더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뜨거우면 말하지 않는다. 뜨거우면 먼저 물을 마신다. 뜨거우면 먼저 자리를 옮긴다. 이 세 가지 규칙만 지켜도 집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공기가 바뀌면 내 마음도 달라집니다. 일터에서의 분노는 또 다릅니다. 억울함과 평가가 섞입니다. 이때 분노는 말로 터지기보다 속으로 끓어 병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불에는 밖으로만 해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속으로 끓을 때는 몸을 더 자주 풀어야 합니다. 어깨를 내리고 턱을 풀고 긴장을 내려놓는 짧은 동작을 자주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한 문장으로 줄이십시오. 지금 나는 불쾌하다. 그러나 나는 해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속의 불을 정리합니다. 온라인에서의 분노는 더 빠릅니다. 글과 화면은 표정과 숨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더 쉽게 단정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불의 규칙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 바로 답하지 않는다. 10분, 가능하면 하루를 두십시오. 시간이 들어오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업이 바뀝니다. 불해는 결국 계율의 마음입니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해치지 않겠다는 서약은 나를 보호합니다. 이 서약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서약으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는 것이 수행입니다.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돌아오는 사람이 수행자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짧은 점검을 하십시오. 오늘 해친 말이 있었는가? 오늘 멈춘 순간이 있었는가? 내일 한 가지 낮출 것은 무엇인가? 세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이 점검은 자책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조건을 바꾸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분노도 바뀝니다.
불의 실전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분노를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참음과 폭발 사이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표현의 기술입니다. 표현은 공격이 아니라 전달입니다. 전달은 상대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전달은 나의 경계를 세웁니다. 경계를 세우는 말은 짧고 분명합니다. 나는 지금 이 방식이 힘들다. 나는 이런 말은 듣기 어렵다. 나는 잠시 멈추고 싶다. 나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 말들은 상대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의 상태를 알립니다. 상태를 알리면 싸움이 줄어듭니다. 싸움이 줄면 분노도 줄어듭니다. 경계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분노가 반복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같은 방식으로 자극합니다. 어떤 상황은 늘 같은 방식으로 나를 흔듭니다. 그때 불에는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거리 조정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침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매일 같은 불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손을 보호해야 마음도 보호됩니다. 분노의 뿌리에 상처가 있을 때도 많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지면 현재의 사건은 과거의 고통과 합쳐져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때는 현재의 상대에게 과거의 분량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불해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는 훈련입니다. 지금은 지금의 사건이다. 과거는 과거의 상처다. 이 분리가 되면 분노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분노가 뜨거워집니다. 자존심은 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종종 나를 가둡니다. 수행은 자존심을 꺾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끌려가지 않으려면 질문을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지금 이 말이 나를 높이는가 아니면 나를 낮추는가? 해치는 말은 순간에는 나를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낮춥니다. 그러니 높이는 길은 해치지 않는 길입니다. 불해를 돕는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연민입니다. 연민은 상대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상대도 자기 방식으로 흔들리고 나도 내 방식으로 흔들립니다. 이 사실을 보면 분노는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진 마음은 더 바른 선택을 합니다. 바른 선택은 다시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 선순환이 고요를 만듭니다. 그러나 연민이 어렵다면 먼저 중립을 선택하십시오. 연민이 아니어도 됩니다. 중립이면 충분합니다. 지금은 판단하지 않는다. 지금은 결론을 미룬다. 지금은 해치지 않는다. 중립은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따뜻한 기술입니다. 중립이 있어야 해침이 줄고 해침이 줄어야 연민도 자랍니다. 분노를 다루는 수행은 결국 순간을 다루는 수행입니다. 순간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한 번의 말, 한 번의 표정, 한 번의 손짓이 업을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한 순간만 잡으십시오. 뜨거움이 올라오는 순간, 혀를 풀고 숨을 내쉬고 결론을 유예하고 해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 그 한 순간이 당신을 바꿉니다. 바뀐 당신이 관계를 바꾸고 바뀐 관계가 삶을 바꾸고 바뀐 삶이 고요를 키웁니다. 분노를 줄이는 또 하나의 길은 미리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준비된 방향으로 쉽게 갑니다. 아침에 아주 짧은 서원을 세우십시오. 오늘 나는 해치지 않는다. 오늘 나는 늦춘다. 오늘 나는 돌아온다. 세 문장 중 하나만 골라도 됩니다. 서원이 방향을 만들고 방향이 선택을 돕습니다. 또한 하루에 한 번, 짧게라도 자비의 마음을 키우십시오.
거창한 명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숨을 한번 내쉬며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나도 괴롭고 너도 괴롭다. 그러니 오늘은 해치지 말자. 이 한 문장이 마음의 칼날을 둥글게 합니다. 분노가 지나간 뒤에는 나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다그침은 또 다른 분노가 됩니다. 대신 정리하십시오. 어디서 불이 붙었는지, 어떤 말이 연료였는지, 다음에는 어떤 손잡이를 잡을지. 정리하고 나면 놓아주십시오. 놓아주지 못하면 수행이 아니라 고문이 됩니다. 오늘의 결심을 다시 씁니다. 뜨거움은 오더라도 해침은 선택하지 않는다. 이 결심이 당신의 품격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마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지킴이 고요를 키웁니다. 오늘도 그 한 번을 해내십시오. 분노는 고요와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마음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의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해치지 않는 쪽으로 한 걸음 옮기는 것입니다. 한 걸음은 작아도 됩니다. 고개를 돌리는 것, 목소리를 낮추는 것, 휴대폰을 내려놓는 것, 방을 나와 물을 마시는 것. 이 작은 한 걸음이 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해는 상대를 위한 수행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위한 수행입니다. 해치지 않는 선택은 내가 밤에 편히 눕게 합니다. 해치지 않는 말은 내 마음이 나를 믿게 합니다. 마음이 나를 믿으면 분노는 더 빨리 잦아듭니다. 분노는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한 문장을 꺼내십시오. 지금은 결론을 미룬다. 결론을 미루면 삶이 산다. 삶이 살면 관계도 산다. 관계가 살면 마음도 산다. 이렇게 살리는 방향으로 한 번만 돌리면 됩니다. 그 한 번이 쌓여 어느 날 당신의 얼굴에 온기가 남고 당신의 말에 여백이 생기고 당신의 하루의 고요가 자리 잡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뜨거움이 올라오면 몸을 먼저 느끼고 숨을 내쉬고 말을 늦추십시오. 그리고 해치지 않는 쪽으로 한 걸음만 옮기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당신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오늘도 돌아오십시오. 내가 멈춘 만큼 세상은 조용해집니다. 내가 낮춘 만큼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돌아온 만큼 마음은 다시 맑아집니다. 맑아진 마음은 다시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내일을 바꿉니다. 그러니 오늘의 작은 멈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멈춤이 큰 해침을 막습니다. 그 한 번이 고요의 씨앗입니다. 오늘도 고요히 당신의 마음속에 평온의 씨앗을 심으십시오.